오히려 국민들 보기에는 이 더운 여름에 더 화가 나실 겁니다. 혁신 메시지 놓고 더 경쟁하는 분위기, 또 희생하는 분위기 먼저 보여주려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19%가 아니라 더 큰 추락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야, 지지율 19% 오늘 나온 조사 결과인데 저도 네.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NBS 조사가요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이 10%대 지지율로 주저앉은 거 처음입니다. 자, 중도층 지지율 한번 볼까요? 13% 지지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격차 굉장히 크죠. 연령별로도 살펴볼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앞서는 곳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28%에 그칠 뿐이고요.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뒤집니다. 지금 당 심장인 TK 지지율마저 안심할 수 없는 그야말로 끝모를 추락의 위기인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혁신위원회가 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죠. 좀 보죠. 예. 예, 핵심은 일단 과거지우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의 과거에 대해서 3년치 사과를 한 겁니다.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겁니다. 봤더니 지난 3년간 뭐 조목조목 다 사과를 했더군요. 자, 뭘 사과한 건지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당 소속 대통령 부부 전횡을 바로잡지 못해서 비상계엄에 이르렀다. 그래서 탄핵 국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게 판단 못한 걸 사과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제문을 보면 먼저 이준석 당대표 강제 퇴출, 또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렸던 사례, 또 한덕수 전 총리로 그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했던 사례 등도 그 사제문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반성부터 하고 혁신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봅니까? 이남희 선임 기자는. 뭐 저도 그렇고요. 제가 제 의견과 함께 당내한테도 의견을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딱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 위기 부를 거야 할 지도부가 혁신위를 앞세워서 일단 대타 사과부터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숨통 틔우는 역할을 했는데 핵심은 빠졌다 이겁니다. 혁신의 면면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지난 3년의 과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긴 다 어려운 분들이죠. 오늘 혁신의 핵심 메시지가요.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혁신의 사과 말고요. 이 잘못에 대해서 정작 당사자가 나서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우개에 급급해서 단절 선언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사과한다 이러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혁신이라는 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일단은 그건? 혁신위가 내놓은 해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혁신위가 이제 전당원 투표 카드 2번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썼죠. 자, 당원 당규에 잘못된 과거 새겨 넣는 방안 전당원 투표를 거쳐 추진하겠다. 단절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혁신을 위해서 꺼내들겠다는 건데요. 혁신위가 거론한 안은 공천을 당원 중심,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하고 비례대표도 당원 투표로 뽑겠다는 겁니다. 네, 어쨌건 두 번째 저 전당원 투표에 붙일 혁신 안을 이제부터 논의를 네. 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핵심은 인적 쇄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책임자에 대한 인적 청산 이거야말로 국민들에게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변호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혁신할 건지는 논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도부가 사실 혁신위안 수용한 게요. 가장 예민한 이 인적 쇄신안은 오늘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윤희숙 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정인의 칼을 휘두를 권한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 내부 고민이 이겁니다. 총선 아직 3년이나 앞두고 있는데 인적 청산을 한다. 의원들 뭐 탈당하거나 내보내거나 이럴 때 개헌 저지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책임자의 희생이 없는 반성과 상황,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임자 이선 후퇴라던가 3년 뒤 총선 불출마, 또 의원직 사퇴까지 여러 선택지 놓고 이 혁신위뿐만 아니라 당내의 모든 관계자들의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19%는 충격인데, 그래서 어떻게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요, 혁신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8월에 열릴 전당대회가 관건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셨지만 지도부에서 뭐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못 나오게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요. 물론 김문수 전 장관은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상황으로는 보입니다만 뭐 누구한테 유리하다, 누구한테 불리하다 이런 룰 짜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 극복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는 이 더운 여름에 더 화가 나실 겁니다. 혁신 메시지 놓고 더 경쟁하는 분위기, 또 희생하는 분위기 먼저 보여주려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19%가 아니라 더 큰 추락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네, 아는 기자 이남희 기자였습니다.